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윤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막 주무셔야 되는데, 그죠? 보통 금요일 날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게 대학생들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을 나오게 해서 죄송하고요. 어, 오늘 부터 저희가 제3회 전국 대학생 기자단 통일 기사 경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요 세 분의 강사님을 좀 모시고 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분 중에서 첫 번째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YSP의 고기훈 국장님인데요. 세계 평화 청년 학생연합 사무국장님이시고 또 로컬 세계 경기도 출입 기자이시고 통일뉴스 통신원이시고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대의원이시고 선문대학교 협력위원이십니다. 또 최근에 하시는 프로젝트는 2019년 UN SDG 이행, 그다음에 대북 방문단 2회 성사했으며 한일 평화, 일본 청년 학생 위안부 나눔의 집 사제 방문 총 4회 3,000명 방문 성사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스로드 캠페인 추진 단장이시고 또 통일교육 비대면 컨텐츠 브랜드 개발 및 런칭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2021년도에는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일교육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 하셔서 통일부 장관상까지 받으신 우리 고기훈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소개받은 고기훈입니다. 예, 이렇게 원래 직접 만나 뵙고 캠프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원래 기획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가 뭐 도움을 주지 않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OT 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PT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 청년과 통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통일 기자단 일종의 공모전이고 또 아카데미다 보니까 또 사실 통일이라는 주제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청년의 삶과 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통일을 말하다. 어떤 통일을 말할까?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뭘까요? 콘 거 같은데 좀 더 클로즈업 했습니다. 좀 더. 고양이죠. 그렇습니다. 고양이입니다. 이 사진에서 사실 그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찌 보면 좀 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좀 본질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통일을 말하면 결국은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뭐 공정하냐, 공정성이다 이거에 대한 거하고 참 이게 결부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은데 좀 우리 사회 화두가 이제 공정성이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에게도 공정성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데 이런 보상 없는 노력과 희생이라던가 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부분들 또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참 이게 모든 나라들이 갖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당시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슈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결론은 이 극심황청 경쟁 사회가 만든 우리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통일을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청년들은 좀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저는 그 참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공정함, 좀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분들에서 통일을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소설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용만 간단하게 핵심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 관점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치즈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창고에 치즈가 있었고 뭐 쥐 2마리하고 사람 2명이 계속 이게 먹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이제 줄어들다가 급기야 이 치즈가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예, 이제 사람 그룹은 그냥 뭐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면 나타날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대 그룹인 뭐 쥐들은 직접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예, 뭔가 찾아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도전한 쪽이 뭔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시간 되면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 핵심이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좀 벗어나자인데 이 치즈가 없어져도 이 고정관념에 있던 그룹들은 참 상황 탓, 환경 탓, 관념적인 그런 낙관론 또는 그런 현실적인 비관론 등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좀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반면에 좀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각도로 도전했던 그룹들은 이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좀 새로운 시작도 개척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안 보였던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던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참 공정하게 차례차례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원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긴 줄을 버티고 입장에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도 이 고통의 세월을 버티면 되는 것일까? 예,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입구를 통해 게이트를 통해서만 통과를 하고 또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좀 먼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핵심은 우리 안에 이미 치즈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화장실 칸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하고 또 해체해야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없이 주어진 틀 안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뭔가 미래지향적인 해결은 찾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특히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방을 좀 나와가지고 아까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와 같이 그 설명같이 이 미로처럼 보이는 이 기회의 땅을 좀 찾아 나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좀 이 우리 그 청년 미래 세대들에 대한 부당한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부당한 인생에 대한 또 공정성을 찾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왜 대부분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더 고학력 스펙과 또 대학생활 동안에 더 많은 그런 취업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런 청년 실업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혹시 단순하게 우리 치즈라고 하는 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즉 이 모순점, 분단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된 것은 아닐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예, 이렇게 5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일찍 마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할 때 이런 통일 교육은 크게 5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뭐 민족의 동질성 또는 뭐 경제주의적인 관점, 인도주의적인 관점들, 또 평화, 또 기타 입장들이 있는데 사실 그 통일을 위해서는 위 내용들은 전부 섞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이게 참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통일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좀 주목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과 오늘은 좀 인도주의적인 평화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터치하면은 좀 일정 시간이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 좀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나 상대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또 나의 입장을 사실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감력이 참 많이 중요한데, 예, 얼마나 공감이 되시나요? 대상포진의 고통 많이 아프죠. 너 남자들의 고통, 복권 당첨 얼마나 기쁜지. 예.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사실 우리가 참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어렵습니다. 예, 예, 어렵습니다. 대상포진 정말 아프거든요. 하지만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통인지를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참 겪어보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참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통일을 생각하는 기본 출발점으로 생각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통일하면 흔히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가 보통 뭐 이산가족, 뭐 북한의 관광, 또 통일 대박론,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지 이게 참 많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통일 이슈를 한번 더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또 마음으로 좀 느껴볼 수 있는 좀 그런 가이드 같은 역할로서 오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통일에 대해서 편견 없이 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 보통 영국, 일본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그냥 캠페인성 포스터가 아니고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예, 그냥 섬입니다. 섬. 이대로 가면, 자, 미래 세대는 정말 이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비행기도 돌아가고, 또 바다도 돌아가야 하고, 또 섬과 다르지 않는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 이 70년 이상 지금 이렇게 허리가 잘린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무서운 거는 점점 이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른들 세대보다 또 우리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통일 없이는 우리나라가 참 이게 섬나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좀 남의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좀 세대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통일에 대한 관점을 접근하기에 좀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요. 각자 자리에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가수와 노래가 있습니다. 예.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가수와 노래. 혹시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예. G.O.D 거짓말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웃는 분이 있습니다. 이종현 씨 웃는데 혹시 G.O.D 거짓말 아세요? 예.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G.O.D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10대, 20대, 30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커피하면 떠오르는 가수와 노래가 있습니다. 예. 펄 시스터즈 커피 한 잔 있고, 네, 아메리카노에 10cm 아메리카노. 예. 그는 거의 50대하고 10대, 20대를 가르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코난이 주인공인 만화 제목, 코난. 이건 좀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코난. 미래소년 코난이 있습니다. 예, 30대. 명탐정 코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라이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네. 요게 있고요. 그리고 노홍철 도라이가 있는데, 자, 또 유리는 어느 그룹의 멤버일까요? 예. 다양한 유리가 있죠. 혹시 아세요? 예, 구분할 줄 아세요? 예, 구분할 줄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거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예, 30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그리고 포미닛 핫 이슈가 있고, 마지막 10대는 오로나미 씨입니다. 예, 보통 우스갯소리로
예, 이 오로나민 씨 알면 10대, 그리고 포민의 핫 이슈는 20대로 구분하고 30대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그 세대 간의 간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그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어느 정도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이 청년과 통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랑코프 교수라고 하는 좀 북한 전문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료는 좀 한참 전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적시하는 부분들이 좀 핵심을 깨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통일의 당위성보다도 그 통일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참 세대 차이가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0살 미만보다도 더 젊은 세대들, 즉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공감력과 그런 세대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짚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는 결국은 거대 담론에 좀 가까울 수가 없는 게 결국엔 치열한 경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심지어 이제 기득권들은 이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M4 세대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 영역이라고 말할게요. 이제 보수 담론에서는 이런 이제 미래 세대 청년들에 대해서 참 굳은 일도 하고 좀 꿈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멘트들을 뭐 서슴없이 얼마 전까지도 많이 하곤 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청년 미래 세대들은 다 이와 같은 반응들이죠. 참 너무 말 쉽게 한다. 진짜 죽지 못해 산다. 답이 안 나온다. 그 시대 때는 꿈을 꿔서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지금은 희망 없잖아. 경제가 발전을 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뭐 발전할 거야. 뭐 꿈 포기하지 말라면서 노가다 보내고 공장 가라고. 예. 어떻게 18년 공부하고 공장을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한 그런 트러블들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치열한 경쟁과 또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참 비롯된 비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단군 이래 또 최고의 스펙을 쌓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참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런 좁은 땅덩이에서 서로 생존을 놓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참 비롯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통일한다고 그런 통일 비용까지 뭐 청년들에게 지불하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참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정치적인 수사거든요. 정치적인 수사이고 또 이런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소득의 차등에 따라서 지불하는 내용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또 셈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우니까 더 통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 사안의 본질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제시하는 그런 통일 비용만 우리들이 많이 접근들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통일 또는 통일로 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평화로 전제를 하면 이 통일로 가는 길 자체가 지금에 있는 우리 10대, 20대, 30대들에게 그런 다양한 그런 진로 또는 소득 확보에 대한 기회, 또 성공에 대한 기회, 사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그런 경쟁 상황이 좀 다른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통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뭐 통일 비용 겁난다. 그래서 1년 한 사람당 160만 원이 연간 이건 물론 이제 10여 년 전의 자료긴 한데 연간 한 사람당 평균 160만 원의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 예.
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이게 비용이 좀 차이가 있지만요. 이게 매년 내 지갑에서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일 순편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출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얼마만큼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편익을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큰 게 결국은 이제 분담 비용, 즉 분사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그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분사비, 분담비는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물음표로 돼 있어요. 50.5%. 예. 어딜까요? 마지막 12점이 한국이고 이런 북한입니다. 즉 전체 인구의 남한은 1.3%, 또 북한은 전체 인구의 5%가 이제 군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이제 OECD 선진국들은 0.5%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일종의 그런 GDP 내에서의 그런 군사비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분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필요 이상으로 좀 과다 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분명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좀 부분들이 있고요. 즉 분담 비용은 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국방비만 계산하더라도 상당수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걸 뭔가 수치적으로 많이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통일 이후에 그런 감축한 그런 국방비가 결국은 예,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남한 국방 예산의 한 40조, 또 북한 같은 경우는 10조 가량, 예, 이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상당 부분이 통일 비용에서 이렇게 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통일 사례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통일 비용의 그런 절반 이상은 최소 국방비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아까 매년 나가는 우리 세금의 160만 원이 아닌 절반인 최소 절반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80만 원이 다 개인의 세금에서 나가는 n분의 1, 5,500만 원을 했을 때 상황이겠지만 이게 이제 뭐 기업세 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단결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법인세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막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또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 정도 비용이 부과가 되지는 않죠, 세금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통일 비용보다도 통일을 이루고 나서의 좀 다양한 혜택과 좀 발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건설적이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즉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론 통일된다고 해서 군대가 뭐 없어지거나 당장 군대가 사라지고 안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좀 멀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긴장 관계가 완화가 됐을 때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유지하는 숫자만으로 200만 명입니다. 예, 예. 최소 여기서 100만에서 60만으로만 줄이더라도 이 한반도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찌됐건 그 한반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미 동맹이라던가 한미일 연합동맹 체제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전략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방을 만약 커버를 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물량으로 측면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군사력이라든가 군사비는 크게 앞으로의 미래 전쟁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징병제라고 하는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가면 모병제로 바뀌면서 또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즉,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국방비 말고도 수많은 또 분담 비용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교비, 이런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종 비용들, 또는 이념과 관련된 각종 통일 비용들, 또 대북 관련 기관 유지비, 또 관련된 통일 정책의 각종 행정 비용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들도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을 가감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결국 그 통일에 따른 통일 비용 그렇게 너무 무서워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요한 건 이런 분담 비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 비용은 참 우리 통장에서 계속 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통일에 따른 우리의 이익이냐 비용이냐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것도 물론 예전 자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에 대한 순편익, 즉 통일의 순이익이 평균 3배 이상은 더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 평화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과 남한이 계속 경제 성장과 뭔가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즉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의 통일 이익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새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제목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위에 있는 조그마한 그룹은 1학년이고 아래는 6학년이에요. 예. 인원의 차이가 참 많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남한의 인구 절벽으로 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예. 요 상으로만 놓고 보면 인구가 거의 절반씩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즉 3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생산 노동 인구들 또는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이 남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또는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쭉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네. 자, 그러면 30년 후에, 40년 후에 상황을 계산해 보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구와 땅덩이 체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구와 땅덩이 체급이 바뀌면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내수 시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좀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남북 간 인구를 합쳤을 때 어찌됐건 1억은 되지 않지만 인구가 1억 가까이 됐을 때 이 자체만으로 내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성장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1차적으로 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또 소비도 많이 증대가 될 것이고 기업도 투자를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양질의 직장 당연히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처럼 더 치열한 경쟁 상태가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아무래도 양질의 노동력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점진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노동 집약에서 잘 아시겠지만 자본 집약으로 넘어가고 또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 구조 조정 속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상호 간에 같이 겪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발생한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개성공단에 현재는 개성공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입주자 민원을 통해서 설문을 해보면은 96%가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간의 긴장과 또는 대립의 상태보다는 화해와 협력 상태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득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표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하나 영상을 같이 보고 싶은데 예 사운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소리 나옵니까?
예,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노동력만 본다면 사실은 값싼 노동력 측면으로만 본다면 북한 동포를 이렇게 노동력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반 그런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북한과 남한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이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굉장히 그 남북한 이 스타일 자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근면성실하면서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북한의 그런 노동 집약이라고 하는 자본 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결이 다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남과 북의 여러 내용들이 합쳐졌을 때 분명 지금 이상의 다양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요거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예, 만화 슬램덩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바운드를 참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4점 플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통일은 4점에서 6점 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확실하게 단단한 수비를 통해서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통일 관련해서는 또 수출 제조 강국으로서의 또 제도약을 또 분명 꿈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참 무엇을 느꼈을까? 좀 통일과 관련한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저희들이 좀 그 통일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측면과 청년의 입장을 가지고 논할 적에 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길이 하나 제일 먼저 연결이 될 거예요. 예, 철도를 시작으로 또 도로가 연결되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은 또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 날 겁니다. 이제 부산 러시아 철도 개통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이렉트로 그런 이제 러시아와 또 그런 그 자원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즉 동북아 그런 물류에 대한 부분들, 교통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혁명적인 내용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 통일 후에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 전문가들은 71% 이상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공동체가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지붕 안에서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경제적으로 똘똘 뭉치게 됐을 때 유럽의 EU가 같이 그 이상의 단단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물류 교류에 의한 이익뿐만 아니라 또 동아시아 긴장 완화를 통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군비 감축을 통한 여러 가지 비용이 수익으로 전용이 되면서 갈 수 있는 각종의 투자 자본들의 확보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통일에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사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 좋은 관계로 가야 할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한 대 묶이면 좀 서로 공격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자꾸 만나면 없던 정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동아시아가 경제로 한 대 묶였을 때는 중심 국가가 사실 없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국과 계속 등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고, 일본은 역사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대한민국, 일본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남한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남북한에 대한 하나의 체제로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한반도의 여러 가지 포지션은 분명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좀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독일과 같이 그런 제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일도 소속 기업들이 급성장을 했고 또 동독의 생산시설과 영업망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또 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성장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의 확장과 기회에 있어서 분명 좋은 기회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방식들은 그런 고령화 사회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도 분명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도 이게 볼 수 있지만은 통일 이후 독일이 참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EU의 경제를 리딩하던 것은 실질적으로 독일이잖아요. 예, 통일 후에 그런 주요 기업들의 성장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동차 제조업체 BMW가 통일 후에 24년 동안 주가가 1000% 상승했습니다. 폭스바겐도 530% 상승을 했죠. 반면에 경쟁사인 도요타 170%, 르노 110%, 포드 12%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이죠. 즉 이러한 내용들이 이 새로운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성장 동력으로 갔던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기대보다도 개인은 사실은 더 기대치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 세대 입장에서 좀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또는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의 이야기일까요? 예, 놀랍게도 한국전쟁 6.25 때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7, 80년의 모습인데요. 한국전쟁 때의 모습들이죠. 어디 뭐 지금의 동남아, 물론 최근에는 아프간 카불 이슈도 있지만은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네, 이게 우리가 처했던 현실이고요. 그리고 불과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결국은 이 패권이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 예, 해양 세력과 또는 대륙 세력이 성장하고 흥망을 결을 교체하는 그 시기에 항상 한반도는 위기 또는 기회를 동시에 얻었는데 보통 저희가 4, 500년 역사를 가지고 쭉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한반도는 항상 피해를 많이 봤죠. 19세기 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또 서양과 중국의 그런 아편 전쟁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가면서 근대화를 할 적에 결국에 그 각축전이 됐던 것은 한반도였었고 예, 이 사진들은 그러한 사진 내용들을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아프간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도 봤겠지만은 참 전쟁은 언제든지 참 터질 수 있다라고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이렇게 끼어있는 지역과 나라들은 국제관계 역학 속에서 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리아도 그랬고 아프간도 그랬지만은 그런 역사가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년의 그런 미래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항구적인 평화 또는 직장에 대한 보장, 자신의 행복,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 쭉 가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이 한반도 긴장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상황들이 이렇게 국제 질서를 새롭게 좀 더 재편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아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러한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사실 그 흐름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통일 비용 사용 내역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군사비라던가 긴장 유지비에 썼던 비용들은 결국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들 또 청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고 한반도 통일기금이라던가 통일 순편익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당시 그 통일을 이렇게 관장을 했던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구동독 마지막 수상이었던 데메지 에드라고 하는 수상은 나누는 것만이 나누어진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당시 구소독의 대통령이었던 폴 바이체커는 결합이란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영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예. 사운드 안 나오면 일단은 그 영상으로만 좀 봐주세요. 어벤져스 유명한 장면이죠. 영웅들이 막 사라집니다. 결국에 이게 분전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거잖아요. 예, 생명체의 절반이 잃고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뭐 친구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상실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참 이때 허무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과연 영화적인 상상일까요?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 현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해방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또 강제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고 또 전쟁까지 치렀고 지금 또 이렇게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는 좀 현실일 수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러한 이제 우리의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이라던가 또 우리의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력을 같이 가져갈 적에 결국에 이걸 극복했을 때 기쁨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시대 청년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청동기 철기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예,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시 각 시대마다 아픔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지금에 태어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라 볼 수 있죠. 최소한 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적인 혜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다음 시대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의 의무의 결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공정함이 이 시대의 그런 미래 세대 청년들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저를 포함한 우리 청년들이 또 시대 앞에서 좀 먹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그랬을 때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산업화를 이뤘고 아버지 세대는 민주화를 이뤘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땡땡을 이룬다. 예, 그러면 우리 자식 세대는 G7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 가로 안에 저는 통일을 말하고 싶어요. 즉 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혜택을 분명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변혁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 가지 큰 힘의 원력이 있어야겠지만 단순하게 영웅들의 힘만으로 뭐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3분의 1 정도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진실은 결국은 이런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지지와 의지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래 세대 각자가 영웅이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영웅이 되라고 희생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흙 알갱이가 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 개의 흙 알갱이가 속에서 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은 좀 본질이 될 수 있다. 통일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부분에서 이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좀 관심을 갖고 또 댓글 하나 달아주고 또 통일 뉴스 기사에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정독하고 좋은 글들은 자신의 SNS에 홍보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작은 행위들 자체가 통일로 가는 그런 저변 확산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관련해서 어벤져스 영화의 한 장면으로 좀 오늘 강의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타노스에 의해 가지고 참 인류의 반을 참 잃었는데 그 영상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새롭게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네.
명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통일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어셈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벤져스 영화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벤져스 영웅처럼 똘똘 뭉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좀 힘을 발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하게 통일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새로운 이런 분단의 모순들도 극복할 수 있고 분명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기회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일기자단이라고 하는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분명 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좀 기여하고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도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실 이렇게 제시한 자료들은 뭔가 수학적인 논리로 1 더하기 1은 2니까 반드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정서적인 부분들 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여러 파생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길을 일종의 열어주는 게이트 프로그램의 역할로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저는 벌써 이제 9시 55분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강의를 짧게 하고 참여한 여러분들하고 티타임도 가지면서 대화하면서 각자의 대화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보면서 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오늘 기회를 해서 자주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신을 2번 다 맞았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9월 11일 날 일정 공지를 또 하겠지만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 통교역 우리 진행자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기훈 국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